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잃지 않는 투자 각도기 곽선준입니다. 네. 오늘 뭐 시장 괜찮았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는 하루 잠깐 쉬었고요. 코스닥은 정말 뜨겁네요. 계속 1%면 상당히 뜨거운 흐름이죠. 마스크 뒤로 돌렸군요. 네. 오늘 코스피는 조용했습니다. 0.1%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셌습니다. 1% 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에 이어서 좀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2,500억, 코스닥에서 2,400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아침엔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결국에 순매수는 720억 순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2,400억이나 매수했습니다. 네. 역시 오늘 코스닥 1% 오른 것도 외국인이 많이 끌어올린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1,9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2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웬일로 코스닥을 이렇게 많이 샀나? 네. 그러게요. 뭐 돌아가면서 하네요.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 매수 크게 들어오면서 뭐 시장 다 끌어올리더니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참 신기하네. 정말 5년 만에 최저치 찍더니 딱 그 보란듯이 턴하면서. 네, 5년 만에 최저치 찍고 7월 달만 해도 한 순매수가 5조 원 마이너스였거든요. 순매도가 5조 원 순매도 5조 원 했죠. 네. 예, 그러면서 보유 비중이 지금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5년의 최저치였는데 8월 달 뭐 첫 거래일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래일 뭐 계속 들어오면서 오늘까지도 코스닥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지금 거의 3조 산 거 아니야? 며칠 만에? 3조까지는 아닙니다. 네, 1조 원대 정도입니다. 네. 5천억? 그렇지. 5천억씩 두 번 반 샀으니까.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원래 의약품이었거든요. 쭉 밀렸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좋았는데 정부에서 어저께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바이오가 당초에 좋았는데 많이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빠르면 2025년부터 가동할 예정이고 바이오 파운드리는 로봇, AI로 구성한 자동화 플랫폼이고요. 생물학 관련된 실험이나 공정을 수행하는 최첨단 공장으로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 인력이 일일이 참여했던 기존 공정 대비해서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클린룸을 비롯한 다양한 고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래서 그동안 국내 중소 바이오 업체가 기존의 시설에서 좀 생산을 하거나 뭐 연구를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한 15년 정도 소요됐던 과정이 뭐 바이오 상품화 과정이 몇 년 안에 가능해질 것이다. 요 바이오 파운드리 내에서 하면요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이제 중소 바이오 업체들은 개별 파운드리 확보도 당연히 사실상 불가능했죠. 확보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CM 업체 위주로 올랐고요. 뭐 백신 관련된 업체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10% 가까이도 올랐었는데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올랐던 거는 바이넥스가 5%, 녹십자 3.7%, 유바이올로직스가 4.4% 올라서 마무리했고요. 이 의약품이 떨어진 자리를 비금속 광물 업종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1.6% 업종 상승을 기록했고요. 보통 이제 시멘트 업종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오늘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시멘트 가격이 인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 같고요. 시멘트 가격이 지난달 1일에 5% 인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톤당 78,800원으로 가격이 결정이 됐었는데 이게 2014년에 1.9% 인상한 이후로 7년 만에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연구원은 협정 가격이 인상되어서 시멘트 거래 가격 또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시정증권의 박세라 연구원도 시멘트 출하는 비수기를 지나서 8월 말부터 회복세를 탈 것이다. 특히 4분기에 시멘트 출하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멘트 나가나 보니까 이제 공급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네, 주택에.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남양유업 사태로 한창 뭐 곤혹을 겪고 있는 한행컴퍼니가 예전에 쌍용 양회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렇게 쌍용 CNE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순환연료 대체를 통해서 원가 절감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작년부터 좀 상승해서 이게 사실 원가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순환자원 처리 시설을 가동을 통해서 유연탄 사용량을 작년 대비 20%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재 비용 오른 거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친환경에도 큰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일 시멘트가 2% 상승, 한일 현대시멘트 1.9% 상승, 쌍용 CNE도 1.9%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설의 원자재인 거죠. 건설의 원자재가 나가기 시작하느냐 여부. 어쨌든 그 수주를 하고 한 2년 걸리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도 발주 이런 게 많아지면 이어지니까 이 동네. 근데 쌍용 비싸.
비싸졌죠. 엄청 비싸. 인수하기 전만 해도 굉장히 싼 가치를 아니 뭐 시멘트 중에 비싼 주식은 없었어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난 바이오테크 시멘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비싸더라고. 네. 뭐 최첨단 시멘트야? 죄송합니다. 그 주주분들한테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멘트 가격이 아니라서 좀 당황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업종에 있는 시멘트 주식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인 회사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대북 테마 타가지고 한번 오르기도 했고, 뭐 상업펀드한테 이렇게 인수돼가지고 밸류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 공사가 많이 그 딜레이가 됐는데 이게 또 하반기에 몰아닥치면 또 시멘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건설 시멘트 이제부터 슬슬 다시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한 1% 하락을 했는데요. 반면에 DDR5 관련된 이제 중소업체들은 굉장히 주가가 강했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은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인데 이 DDR5를 지원하는 CPU 출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인텔의 CPU 개발 지체가 이 DDR5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신금투 최대원 연구원님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올해 4분기부터는 이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인텔이 올해 4분기에는 PC, 내년 1분기에는 서버에 DDR5를 지원하는 신규 플랫폼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DDR5로의 전환이 된다면 항상 이 세 가지를 투자 포인트로 뽑았거든요. 최대원 연구원님이. 첫 번째는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DDR4에서 5로 전환을 해야죠. 공급이 제약될 것이다. 예,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격 프리미엄 요인. DDR4보단 비싸지겠죠.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D램 산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최도원 연구원님이 제시한 수혜주들이 심텍, 아비코 전자 등의 PCB나 수동부품 업체, 그리고 유니테스트, 테크윙, 엑시콘 등의 후공정 장비 업체, 그리고 ISC, TSE 등의 소켓 업체를 언급을 해줬는데 오늘 관련 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 심텍 7% 올랐는데 아비코 전자는 16%나 올랐고요. 얘가 그동안에 못 올랐거든. 얘가 수혜가 제일 많아요. DDR5. 네,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 테크윙도 2%대 상승, 엑시코는 8% 상승했고요. ISC 4% 상승, TSE만 0.5% 하락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는 거지. 도대체.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DDR5는 3분기에 낸다며. 아직도 전망은 뭐 엇갈리고 있어요. 아니 만드는 업체에서 3분기에 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틀렸나? 또 뒤로 가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벌써 이미 작년부터 나왔어야 돼. 작년 연말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지연돼가지고 인텔의 지원으로 인해서 안 나왔다가 그럼 올해는 나오려나 했는데 아이슬레이커는 해봐야 DDR5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하냐 했더니 노근창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DDR5는 사파이어 래피드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근데 사파이어 래피드는 2분기에 서버 업체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고 그 얘기 듣고 나자마자 실적 발표하는 날 보니까 하반기에 DDR5 생산한다 그랬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이 어떻게 봐야 될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이 엇갈려요. 어떻게 봐야 될지 하니까 기다려 봐야 기다려 봐야죠.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 상승률 오늘 섬유의복도 세 번째 상승 기록을 했는데요. FNF가 요즘 좀 관련된 이런저런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테일러메이드 인수는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센트로이드 PE를 통해서 경영권 인수를 3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SI로 FNF가 참여를 하고요. SI라는 거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이죠. 그리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돈만 쏘는 FI로 참여를 했습니다. 2, 3년 내에 미국에 상장시킨다고 하는데요. IPO 할 때는 같은 업종의 유사기업 밸류에이션을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할 때는 그 유사기업 멀티플을 받을 거니까 훨씬 더 높은 밸류에 상장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요즘에 그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게 한성 FI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테일러메이드하고 계약을 통해서 국내 판권을 갖고 있어요. 테일러메이드 제품을 국내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얘네가 갖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속빈 강정을 인수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악성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시장은 역시 똑똑한가 봐요. 신경을 안 쓰고 FNF 주가는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매출 비중을 보면요. 테일러메이드의 글로벌 매출 비중이 90%입니다. 국내 판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야 그럼? 나머지 10%도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국내 판권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FNF 입장에서도 이 국내 판권 관련된 거는 이미 인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중요한 거는 글로벌 매출이다라고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설마 그걸 모르고 인수할 그럼요. 정도의 바보들은 아니겠지. 설마. 그렇죠. 근데 국내 시장이 크긴 클 것 같긴 해요. 네. 좀 90% 보니까 그럼 나머지 10%는 10%가 한국인가? 다 한국이라고 쳐도 적진 않죠. 엄청나지. 한국이 10% 한국의 차지한다고 10%는 미국만 하는 거지. 우리는 네. 골프 시장이 미국만 해. 우리는 채를 맨날 바꾸고. 하기야 공은 엄청나게 잊어먹어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죠. 네. 이 스포츠 세계에서 가장 큰 운동장에서 가장 적은 공으로 운동하는 게 골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공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공 비싼 거 쓰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땅 치면은 이거 공이 휘거든요. 보통은 휘어요. 선수들은 직선으로 나가지만 네. 일반인들은 휩니다. 그러면 으슥으슥한 데다 공이 빠져 들어가는 데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 으슥으슥한 데 가서 공을 찾잖아요. 그럼 제 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다른 공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들에 보면 공 한 개에 10,000원짜리 막 이런 거 있어. 뭐 이 T 모사의 프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어요. 한 알에 막 10,000원, 15,000원 하는 거. 싼 건 얼마 정도 하나요? 500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는 500원짜리 치죠. 아마 테일러메이드가 이 골프 공 매출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아니야, 타이틀 리스트야. 아니 그 매출 비중이. 매출 비중이. 네, 회사에서 네. 매출 비중이. 아주 좋아요. 소모품이잖아. 맨날 잊어먹거든 사람들이. 이건 근데 한국만으로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가면 숱하게 공이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좋은 비즈니스지. 자꾸 없어지니까. 그렇죠. 이거 뭐 올해도록 10년 동안 계속 쓰면은 사실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공은 10년씩은 못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무리 알뜰한 나침반도 나중에 골프를 치게 되면 공 한 개 갖고 10년씩 못 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회전율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너무 한심한 거야. 15,000원짜리 막 10,000원짜리를 치고 왜 그렇게 칠 사람들이 자기가 프로인 줄 알아. 공이 휘는 사람들이 프로인 줄 알고 그걸 치면 잘 친다는 어떤 생각? 마치 펜을 잘 쓰면 펜 좋은 걸 쓰면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그런 착각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쓰는 용품 써서,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들한테 왜 그거를 입히고 쓰게 만드냐면은 아마추어들이 그걸 산다니까.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자전거 선수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자전거 선수들이 우리보다 후진 걸 써. 그래요? 엘리트 선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도기 TV도 마이크를 최첨단을 쓰잖아요. 다 그런 거죠. 좋은 거 쓰고 싶은 마음이죠. 네, 졌습니다. 네. 네. 왜 이런 거 쓰냐 그러더라.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무진전자한테 원래 주고 있었던 반도체 유통 사업권을 박탈을 시키고 SAMT라는 업체한테 전량 이관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올해 초에 그 무진전자 임직원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자회사인 세메스의 세정 장비 관련 기술도 중국 업체에 넘기려 했다는 혐의도 밝혀졌거든요. 그럼 무진전자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다 거래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완전히 신뢰를 잃은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6월 말 기준으로 무진전자가 가진 유통사업권 계약을 종료를 하고 9월부터는 전량 SMAT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무진전자는 96년부터 삼성전자와 반도체 30년인데. 대리점 계약을 맺고 협력을 해왔었는데요. 매출 규모는 약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다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매출이라고 한다면 매출 3천억이 그대로 SAMT로 넘어가는 거죠. SAMT는 근데 매출이 조단이라서 물론 크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SAMT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 무진전장 무지하게 큰일 났네. 네. 뭐 상한가 정도 갈 건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통은 뭐 많이 남지 않지만 그래도 마진이 높은 거 유통이니까 그래도 많이 남겠죠. 네. 그리고 내일 드디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합니다. 네. 네, 그 카카오의 지분율은 상장 이후에 한 27%가 정도가 될 예정이고요. 시중은행과의 PBR을 비교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지만 이 플랫폼 업체의 면모를 보여줄 거란 시각도 있고요.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패시브 수요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크래프톤 경쟁률이 최근에 7점 몇 대 1밖에 안 됐잖아요. 한 자릿수 오랜만에 현실적인 경쟁률을 봤는데요. 공모주여기가 식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는 그에 비해서는 한 180대 1 정도 기록을 해서 아무래도 뭐 흥행 없이 뭐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라고 하죠. 네. 이 의무 보유 확약을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상장 이후에 안 팔겠다는 약속을 한 건데 크래프톤은 아마 한 20%대 정도 의무 확약 비율을 했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대부분 안 한 거죠. 첫날에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는 한 60% 정도는 했습니다. 물론 SKIET나 그 전 기업들보다는 좀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뭐 크래프톤의 흥행이 안 돼서 카카오뱅크가 뭐 주저앉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기대감이 많이 껴있는 종목이고요. 한편 이제 국민은행이 특히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변화를 시도를 한 모습이 나왔는데 KB국민은행이 30년간 쓰던 주 전산 시스템인 메인프레임 이걸 포기를 하고 예금과 대출 업무에 빅테크들이 쓰는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메인프레임 시스템으로는 은행 앱에 어떤 신규 서비스를 하나 도입을 하려면 한 3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 경쟁이 안 되겠죠. 이렇게 오래 걸리면. 그래서 금융 플랫폼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서 이렇게 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다른 시중은행들은 메인프레임을 다 이미 버린 지가 오래됩니다. 유닉스 체제로 이미 다 갈아탔는데 마지막 남은 국민은행도 이 리눅스 OS를 쓰는 클라우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금융주들이 좀 올랐어요. JP모건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 올해 안에 2번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면서 이틀 연속 은행주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한 1%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카카오는 뭐 그냥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제가 이거 가지고 김 작가 가서 얘기했다 개욕 먹었어. 카카오뱅크요? 카카오뱅크. 고평가라고 했다가요? 아니 고평가는 고평가라고 얘기하죠. 그럼 저평가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고평가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4, 5년 뒤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환 비용이 낮은 특장점이 있지만 아무리 전환을 해봐야 대출 고객들 갈아타긴 힘들 거다. 기업 대출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고객 숫자 늘는 거는 늦는 거지만 이익 나는 거는 꽤 오래 기다려야 될 거다. 그래서 당장에 수익을 못 내서 처음 상장하고 나면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 회사는 실적 하나도 없네. 저기는 엄청 많네. 이러면서 오히려 그 상장 초기 국면이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4, 5년 정도 지나면 그 전환 했던 과정들이 이제 나중에 돈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거든요. 몇 년 더 지나면. 그때는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계획 먹고 나왔어. 그런데 안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너무 인기 많은 종목을 욕해도 좀 위험합니다. 네. 근데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초기에는 그 단테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뭐 2천억대 정도의 시가총액일 때도 카카오가 이거 다들 너무 비싸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뭐 매출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돈 벌지를 굉장히 불확실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카카오톡이 뭐 메시지만 왔다 갔다 하는 어플이었는데 과연 이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는데 완전히 탈바꿈했잖아요. 네, 그 그림 정말 잘 그렸죠. 네. 그게 지금 현실태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왜 돈을 못 벌 거라고 얘기했냐면, 은행은 정해진 사업이에요. 룰이 다 정해진 사업. 뭐 남들 예를 들어 대출이자 4% 예금이자 1% 받고 있는데 우리는 대출이자 10% 받고 예금이자 5% 주고 이거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룰이 정해진 사업이라서 돈 벌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 정해져 있어. 물론 이제 뭐 신박한 거 하면 되겠지. 물론 우리 각도기를 카카오에서 인수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스카웃을 해간다. 뭐 이러면 그런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뭐 레벨업 되겠지. 그러면은 근데 뭐 그런 방법은 있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미리 판을 깔아놓은 애들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한데 그 판을 얼마나 뺏어가냐는 건데 생각보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카카오뱅크를 깔으긴 했습니다만, 제가 카카오뱅크에 돈 벌어준 거 1도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슷합니다. 계좌 열어서 써주기는 써주지만, 저는 걔네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출 막 이제 본격화되고, 중금리 대출을 잘 열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중금리. 그러니까 IT 기술을 통해서 얘가 뭐 핸드폰하고 카드값 잘 갚는지 그거 다 추적해가지고 그런 거 잘하는 거 보니까 신용이 좋으니까 돈을 더 빌려주면 돼. 그러면 돈 받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연체 관리를 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하면은 조금 더 고도화될 수 있죠. 금융 AI를 돌려서. 근데 다른 기술 테크닉하고 이 돈하고 사람은 좀 틀린 거라 돈을 많이 빌려서 갚았더니 해서 더 많이 빌려줘. 그러면 나중에 왕창 빌리면 안 갚고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쵸. 너무 추리소설 썼나?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확률적으로는 초기 시세가 조금 높은 시세일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대가 되게 많더라고.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시장 외에서도 장외에서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잖아요. 네. 결론은 나도 모르겠다. 내일 한번 보시죠.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안 한다. 네, 그리고 어저께 인적 분할을 공식한 SK이노베이션 빼고 오늘 2차전지 업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죠. GM, 포드,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는 이제 푸조, 시트로엥 그리고 PSA. 그게 그거예요. 이게 PSA고 네. 그다음에 FCA. 그 있잖아. 옛날에 크라이슬러. 피아트 클라이슬러. 여기가 합병한 회사인데요. 이 세 개가 이제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40%에서 50%까지 늘릴 계획을 5일 백악관에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뭐 백악관에 뭐 발표는 안 하겠지만 비슷한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도에 따르면 충전소를 확대하고 정부 보조금 확대하는 이런 정책들을 바탕으로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 목표 비중을 높였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5일 백악관 발표에서는 향후 2년간 연비를 연간 3.7%씩 높이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동시에 전기차 인센티브 상향을 병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LNF가 8% 올랐고요. 동화기업 7%, PNT 6%, 솔루스 첨단 소재 3%, 삼성 SDI도 3.5% 올랐고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뭐 조금 미미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 정부기관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 최근에 내놨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게임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또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중국 게임공작위원회가 3일 밤에 인터뷰에서 온라인 게임은 사회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규제는 좁은 범위에서 대상을 특정해 이뤄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뭐 텐센트에서 그칠 것인가? 뭐 이런 아니면 뭐 대상 학생들, 미성년자들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한 게임 업계에서는 이미 미성년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 게임 중독에 대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실제로 텐센트가 그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이미 하고 있던 규제도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네. 뭐 1시간 반이었는데 1시간으로 축소했잖아요. 주말에는 3시간밖에 못했는데 2시간으로 규제하고 이미 3시간밖에 못하게 규제를 한 것도 굉장히 큰 규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편에 이제 애초에 텐센트의 게임을 정신적 마약이라고 표현했던 매체는 삭제가 되었었는데요. 다시 이제 정신적 마약 그 표현만 뺀 채로 다시 온라인에 게재가 됐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게임 산업을 비판한 해당 기사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국내 게임주들은 그래도 한 10%씩, 7%씩 빠졌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반등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넥슨 GT가 4%, 펄어비스 2%, 위메이드 1%, 카카오 게임즈 1%, 넵튠 1%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격 많이 떨어져서 한번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 먼저 오르네. 네. 안 되는데. 갑자기 옛날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텔레비전을 치우던 생각이 나네요. 이건 정신적 마약이야 이러고 텔레비전을 제가 하도 방학 동안 바보성장하고 했죠. 내내 텔레비전만 보니까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치우셨어.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무거운 걸 장롱에서 내려가지고 또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가 여기 요즘 텔레비전 전혀 안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네. 옛날에 한 마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TV 보던 그 시대. 그 시대 그 시대 아닙니다. 테크놀로지가 시작되던 시기에 태어났어요. 네,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집집마다. 네, 흑백이긴 하지만. 아까 그건 칼라 텔레비전 얘기였어요. 88 올림픽 때 그랬는데. 요즘은 아예 텔레비전이 없네요. 그렇게 아버지가 치우고자 하셨다면. 근데 아버지가 나이 먹고는 아버지가 보시더라고. 참 인생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